예, 그림으로 배우는 사자성어 시간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주로 네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죠. 그래서 이 동영상도요, 천 단위로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1001번 동영상입니다. 사자성어란 뭡니까? 네, 넉사자에다 글자자. 그러니까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을 사자성어라고 하죠. 간단히 말하면 긴 내용을 네 글자로 압축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네, 그럼 고사성어란 뭡니까? 네, 옛날 이야기 또는 역사적인 사건, 문학 작품에서 유래돼 가지고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을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짧은 말 속에 깊은 뜻과 교훈이 담겨 있어서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무슨 사자성어가 생각납니까? 돌멩이가 있고 참새 두 마리가 있네요. 생각납니까? 예,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자, 한일자, 그다음에 돌석자, 두이자, 세조자. 자,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때 일석이조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여기 돌석자하고 세조자 있죠. 이 한자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석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네, 이 개구쟁이가, 그죠? 개구쟁이가 여기 올라가서, 그죠? 위험하잖아요. 벼랑. 네, 벼랑 위에 올라가서 지금 돌멩이, 그 다음에 돌덩이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돌은 돌멩이라고 그러죠. 큰 돌은 돌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연상하면서 이 돌석자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돌석자의 변천 과정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700년 이전의 글자를 갑골 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는 이 일종의 이제 그림이잖아요. 이게 돌석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형성된 전서체라는 글자입니다. 이 전서체 글자, 이게 돌석자입니다. 근데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날 이와 같이 돌석자라는 글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돌석자의 변천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돌석자를 직접 써볼까요? 예, 이게 오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번 만에 써라 이겁니다. 하나죠. 둘, 셋, 넷, 다섯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5번 만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풀이. 이 돌석자는요, 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은 돌멩이, 큰 돌은 돌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큰 것은요, 바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몸속에 생긴 돌도 이 돌석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곡식 용량 단위를 말할 때 한 섬, 두 섬 하잖아요. 네, 그때 그 돌석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멩이, 돌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문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석공 나오죠? 돌석자에다 장인공자. 물건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석기 나오냐? 돌석자에다 그릇기자. 예, 돌로 만든 그릇이나 기구를 석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석탄 나오네. 돌석자에다가 숫탄자. 네, 땅속에 묻힌 지하자원인 그 검은색 돌을 말아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몸속에 생긴 돌도 역시 돌석자를 사용합니다. 여기 담석 나오죠. 쓸개담 돌석. 예, 담낭이나 담관에 생기는 돌을 담석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돌석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 오줌요자, 길러자, 매질결자, 돌석자 합쳐서 요로결석이죠. 콩팥이나 요관이나 방광이나 요도에 생기는 돌을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장결석, 콩팥 신자, 오장장자, 매질결자, 돌석자 모두 합쳐서 신장결석. 콩팥 내부에 생기는 돌을 우리가 신장결석이라 하죠. 이와 같이 몸속에 생기는 돌에도 돌석자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곡식 용량 단위를 나타낼 때도 돌석자를 사용하죠. 이게 일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 보면은 한일자죠. 이때는 돌석자를 하지 않고 섬석이라고 합니다. 섬. 한 섬은 두 가마니를 말하거든요. 쌀 두 가마니. 두 가마니를 한 섬이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일자에다가 돌석자가 아니고 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양을 말할 때는 약 180리터, 무게로 말하면 약 144kg, 그 다음에 가마니로 말하면 2가마니를 말합니다. 자, 추가로요, 천석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천천자에다가 돌석자인데 여기서는 섬석자입니다. 1년에 쌀을 약 2,000가마니 넘게 수확할 정도의 넓은 땅을 가진 부자를 우리가 천석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석군, 1만만자에다가 돌석자인데 여기서는 섬석자입니다. 1년에 쌀을 약 2만가마니 넘게 수확할 정도의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죠. 이와 같이 돌석자는 섬석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곡식 용량 단위로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세조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슨 새일까요? 생각납니까? 네, 이게 금빛이 있죠. 네, 금빛. 네, 그래서 그걸 금계랍니다. 이 계자는 닭계자를 쓰죠. 자, 그럼 이 세조자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3702년 전에 갑골 문자에서는 세조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렸죠. 그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100년 이전의 금문입니다. 그죠? 예, 쇠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그림. 쇠에다가 글을 새기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딱딱하고 각이 지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사용하는 세조자가 되었죠. 이와 같이 세조자의 변천 과정입니다. 이렇게 갑골 문자, 그 다음에 금문, 그 다음에 오늘날의 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조자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점이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새는 다리가 4개인가요? 아니에요. 이걸 보면 돼요. 새는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죠? 닭 발가락인데 4개죠. 참새 발가락도 4개. 그 다음에 이 3번은 무슨 새의 발가락일까요? 무섭죠? 네, 이건 독수리의 발가락입니다. 자, 그런데 오리도 세 종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물갈퀴가 있어서 그런지 오리의 발가락은 3개입니다. 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재밌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볼까? 이 세조자는 11액이니까 11번에 걸쳐서 써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점 있죠. 이게 점이 맨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 긋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11번에 걸쳐서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자 풀이. 이 세조자는 오로지 새라는 뜻, 네, 한 가지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길조죠. 길할 길자에다 세조자.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좋은 일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새. 길조라고 그러죠. 길조. 그 다음에 백조, 예, 흰백자에다가 세조자. 몸이 크고 온몸은 순백색인 오리가의 물새죠. 그 다음에 익조가 있습니다. 이 더할 익, 세조. 예, 해충을 잡아먹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새라 해서 익조라고 하죠. 네, 길조, 백조, 익조, 네, 모두 다 뭐죠? 새라는 뜻만 갖고 있습니다. 자, 한자 수거, 사자성어죠. 결국은 여기 보면 조적지을 나오죠. 네, 세조자, 발족자, 어조사, 지자, 피혈자. 이 어조사, 지자는요, 우리말로 뭐뭐의입니다. 뭐뭐의 여기 나와 있죠. 의. 그래서 세발의 피. 매우 적은 분량이라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과자 1개로 만족할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야, 배가 고픈데 과자 1개 이건 조족지혈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비가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단체로부터 지원금이 100만 원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수억 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사자성어 시간에 일석이조를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서 2가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일석이조라고 했죠. 근데 오늘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성어도 공부했고 돌석자도 공부했고 세조자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2개를 보태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되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공부하다가 잠자는 거 일석이조인가요? 네,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음악 듣는 거. 여기에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죠. 네,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석이조인가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네, 사진 촬영합니다. 일석이조 맞아요? 네, 그럼요. 일석이조죠. 그 다음에 마당 쓸다가 돈을 주었네요. 자, 일석이조 맞아요? 그럼 맞죠. 자, 그러면 화살 한 개로 참새 2마리를 사냥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자, 여기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가지고 깡통 2개를 동시에 맞췄어요. 그럼 이거 일석이조입니까?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음악도 듣고 3가지 동시에 합니다. 그럼 일석이조라 할까요? 일석삼조라 할까요? 네, 일석삼조라고 표현한 것이 맞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사자성어 일석이조, 한 가지 일을 해서 2가지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 소개하겠습니다. 1002번 동영상에서는 1구이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새로운 한자, 입구자와 말씀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